감사합니다. 어, 이게 그 뭐 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게 결코 이게 그 적은 양이 아닌데 이 법과 갈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얘기를 한 40분에 걸쳐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게 탁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뭐 이렇게 법으로만 갈등이 해결되는 건 분명히 아니죠. 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그 해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우에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갈등이 오히려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뭐 또는 뭐 조금 더 철학적으로 상호 인정과 존중을 통해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준거는 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법이 갖는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이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은 저는 이따가 토론할 때 조금 더 얘기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하나는 이게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좀 포함이 됐었는데 어, 법의 의미라든지 취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법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어, 소홀히 생각하는 거 그런 측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남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건 아마도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는 어, 민주적 그 정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라 저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별로 지킬 가치를 이렇게 내면화하지 못하는 이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법을 잘 지키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역으로 우리가 뭐 그 요새도 매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의회라든가 이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 갈등을 내부화하지 못하고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다 사법에 맡겨버리는 심지어는 뭐 어, 정당 내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사법부의 판결에 맡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자율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디까지가 또 법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이고 실제로 또 갈등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는 여러분들과 같은 활동가들한테는 이런 문제들의 한두 번 이상은 다 직면했던 문제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오늘 강의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8시 16분인데요. 이제 한 9시 정도까지 토론 시간을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원식 교수님 손 드셨는데요. 일단 토론하기 전에 질문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하시고 토론을 주제가 잡히면 주제에 맞게끔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 김원식 교수님 질문하실 건가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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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간단하게 예, 너무 예, 많이 예.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른 분들 예. 네, 그, 말씀하십시오.
황 교수님 그 법을 왜 지켜 책 보면서 들었던 질문인데요. 그리고 아까 오늘 발표하시면서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사회적 국가주의 또는 사회국가주의 그거가 전통적인 그 북구에서 얘기되는 사회민주주의의 그 지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굳이 그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 아까 독일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어떤 뭔지, 그리고 또 우리 그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 선언과 어떤 배치가 되는지, 사회국가주의라는 게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회국가주의를 좀 풀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입니다. 예, 답변을 말씀하십시오. 바로 드리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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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예, 뭐 예. 이거 가지고 예, 예. 오랫동안 이건 발전 안 이제 해도 개념에 대한 질문이시니까요. 바로 답변을 드리는 방식. 예,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국가주의는 이거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유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을 국가가 민주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예, 의미에서 볼 때 북구의 사회민주주의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뭘 뜻하냐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같은 개념으로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다 민주주의거든요. 지금 구현된 형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라는 말 대신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쓸 때 독일의 조치알 슈타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 그 사회국가의 개념을 그대로 번역해서 사회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칙, 사회국가주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해야 돼요.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보충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일상 용어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 뭐 이런 쪽으로다가 개념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고 할 수 없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쓰는 사회국가주의를 제가 이제 그대로 옮겨 썼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오는 거고요. 예,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공화의 개념을 마치 여기서 말하는 조치아 슈타트 사회 국가주의의 어떤 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개념으로 해석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공화국 개념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거는 헌법 한자를 보고서 오늘날 한자를 보고서 자기네들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거지. 리퍼블릭의 개념은 로마의 리퍼블릭 개념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왕정, 리퍼블릭 그리고 제정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때 네. 리퍼블릭의 개념은 뭐냐면은 합의체 기관이 독재가 아니라 합의체 기관이 최고기관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대한민국이 최고의 국가의사를 결정하잖아요. 법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집행하는 이런 입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국민을 전체적으로 주권자이고 국민이 뽑아낸 국회가 최고의 기관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면은 개념 정의를 다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예, 고맙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게 있고 토론 할 만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 정도 개념 관련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거 이게 뭐 원래 법적인 용어라는 게 조금 그 딱딱하고 좀 개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요. 혹시 또 질문하실 거 내용적인 것도 괜찮고요. 네,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자유 토론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거기 뭐 ADR 뭐 이런 거 좀 복잡한 얘기들 있는데 뭐 그 개념은 뭐 미국에서 만든 개념이니까
그냥 그 의미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해하신 부분. 자, 그러면 임수길 선생님. 예, 뭐 궁금한 것보다도 오늘 제가 이 법과 갈등에 관계된 거를 처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고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법하고 좀 내용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올바른 것이 아니고 이익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제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라서 오늘 굉장히 많은 배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진짜 주옥같이 잘 정리하신 내용이 머릿속에다 들어와 있지 않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보게 되면은 다만 뭐 한 10%라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 공유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올릴게요. 자료 공유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네. 제가 보내드린 그 파일을 갖다가 지금 이쪽에 제가 올릴까요? 여기 올리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료도 조금 이따 바로 올리고요. 또 동영상도 다시 볼 수 있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채팅방에 자료 올리시면 올라갑니다. 아, 그럴게요. 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 있으면 이번에 같이 이렇게 공개를 좀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얘기가 조금 이런 식의 얘기는 정리해가지고 듣는 거는 처음인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공론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이것을 이렇게 모아진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모아진 뜻과 의견을 결국은 자족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결국은 국가든 행정이든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되잖아요. 현실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현재의 법이나 제도와 새로운 관계 형성이 굉장히 필요하죠. 어떤 경우에는 충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완해야 될 측면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사소통 권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가 공론장에서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법과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공론장 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김경숙님, 네, 말씀하십시오. 소리. 해제? 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타율성과 자율성 사이에 어느 경계선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발표에서도 봤듯이 5천만 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전체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이 해결되게 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로마 이후에, 그러니까 법에 의한 사회 질서의 규율이라는 게 사실 이제 수천 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 법은 공정하고
법은 만인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하고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성과 그 강제성 그다음에 만인에게 이제 그 어쨌든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우리의 기존의 관념이 존재하는데 현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관념과 실제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법을 바꿔가지고 법이 공정하게 만들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 있고 왜냐하면 사회는 계속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에 대하여 법이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존재하는데 이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자율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거꾸로. 대표적인 케이스 예를 들어서 요즘 제일 웃기는 게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날로 그 21세기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그 진보 발전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케이스에 꼭 비슷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양당이 굉장히 후진화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정치를 하려고 모인 건지 법에 의존한 다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뭔가 굉장히 이렇게 자신의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이제 법의 완결성에 대한 의존과 개인의 개인의 자율성 사이에 어느 경계선에 우리가 잘 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실현될 수 있지 좀 많이 고민이 돼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네요. 네, 교수님. 자율성과 법치 또는 이제 특히 지금처럼 사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제도로서의 법이 뒤쫓아가지 못하는 이런 불일치 현상, 지체 현상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나요? 예. 대답을 바로 할까요? 예, 예. 예. 사실은 이제 법은 이런 걸 알고 있죠. 이미 벌써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질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내용적으로다가 확정해 버리는 것도 있어요. 고문하지 말자 이런 거 딱 정해놓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체의 자유가 언제 교도소에 가느냐 이런 거는 이제 일정한 법률을 정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정하는 거를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국회의 논의 절차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너희 질서를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가게 되고요. 또 국회에서 법률을 정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라고 정하지만 어떤 사안에 관해서는 내가 여기까지 한도를 정해 놓을 테니까 그 한도에서 뭐 대통령으로 정할 수도 있어. 또는 심지어는 뭐 이렇게 경찰관이 딱지를 띨 때 얼마까지 이렇게 재량권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근데 그 재량권을 줄 때 이제 그 정할 때 어떤 절차 같은 걸 둠으로써 그 절차 속에서 이제 국민들의 의사, 이해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두고 있다라는 게 이제 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든 법조차도 그거 자체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의할 수 있고 좀 모자라죠. 항상 늘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지 일반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뭐냐면은 법은 공정해, 공평해. 그러니까 너는 지키기만 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법 개념은 뭐냐면은 이것 자체가 끊임없이 변동하는 과정을 이것이 담고 있다. 질서로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법은 그게 아니에요. 법은 무조건 지키는 거야.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법은 거의 완성된 거야라는 표현인데 우리의 철학이라든지 우리의 사회관념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을 한편으로 지키면서 때로는 이걸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양쪽을 다 가지는 거죠. 그걸 다 이미 법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교육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40년 동안 이제 법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생각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교수 선생님이 고민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인간이 가지는 자율과 시작은 자율에서 시작됐는데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법적인 질서로서 타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자율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중간점이 뭐냐? 그 절대적인 건 없고요. 절대적인 건 없고 그런 면에서 민주 절차가 가지는 그 소중함 그리고 국민이 의식이 얼마나 깨어 있는가가 우리 이제 법치주의의 어떤 사화를 결정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또 뭐 이렇게 예. 예, 하실 말씀 임수기 선생님 또 말씀 드셨네요. 뭐 말씀해 드려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예. 제가 이 법을 이제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이 또 이렇게 그 명쾌하게 해석을 해드리니까 평소에 궁금증 있는 것까지 몰아서 조금 이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갈등 관리를 이제 이쪽에 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아까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에서 갈등을 해결하다 보면은 법을 뛰어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그 뭐 오래된 일이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적에 보면 영국의 법제도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하고 상당히 많이 좀 다르다는 걸 그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뭐 용어로는 뭐 성문헌법, 불문헌법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과연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 어떤 갈등 문제 해결하는 것과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갈등 문제 해결할 때 법부터 먼저 들여다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이제 습관이라고 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저희와 마찬가지인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면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좀 다른 점이 뭐 있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릴까요? 예, 뭐 괜찮습니다. 저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법치주의를 배우면은요,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은 영미의 법치주의하고 대륙의 법치주의가 다르다 이렇게 배워요. 영미의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이고 대륙의 법치주의는 법률의 지배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영미의 법치주의는 관습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의 법률의 지배는 국회의 입법을 중심으로 이제 법의 법치주의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거 근대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근대 국가요. 제가 이제 근대 국가하고 현대 국가를 굳이 제 책에서도 악착같이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근대 국가는 그 이전에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자본가들의 국가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자본가들의 국가이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법치주의를 구현할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법치주의라는 게 질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군주 국가에서는 군주가 국가다, 지미고 국가다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국가 질서를 형성했고요. 자본가들이 생각한 국가 질서는 뭐냐면은 자본가한테 가장 유리한 법치주의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때 영미법에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근세 절대왕정 시절에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있던 사법 질서, 그게 관습법이에요. 시장법이죠. 그것이 헌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법의 지배예요. 다시 말해서 법의 지배를 하게 되면은 자본가한테 가장 유리한 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의 법의 지배의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공법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사법세 경우는 나랑 뭐 국가가 다 똑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영국 헌법은 보통법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관습법에서 나온 헌법도 관습법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의 우위죠. 그러니까 지금 그 관습법이 최고법이다. 모두 따라라 이런 의미로다 이제 법의 지배 개념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독일에서는 어떤 식으로다가 법치주의를 구성하냐면은 당시 의회를 갖다가 자본가들로 다 구성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선거권, 피선거권 가진 국민이 전체 국민의 1%밖에 안 돼요. 그 1%는 세금을 내거나 이런 사람들만 구성되기 때문에 자본가들만 국회에 들어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걔네들 대륙법계에서는 법률의 지배, 법치주의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국회에서 만든 게 법률이니까 그대로 따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률의 지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상대방이 능력은 이거를 침해할 사람이 군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군주는 행정권을 가진 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률의 우위다라는 거죠. 너 군주보다 국회가 더 높아. 그렇죠? 법률의 유보. 만일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 때는 반드시 법률을 갖다가 국회를 거쳐야 돼. 마지막에는 법률의 법기 창조력이에요. 법률로 재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근대에서 논의되는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뭐 영미법이 다르고 대륙법이 다르다. 그거는 근대 얘기고요. 오늘날은 그것이 다 대륙법계로 수렴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미법계는 그냥 그 남아있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관습법은 어디냐면 사법 체계에서 조금 남아 있고요. 대부분 다 입법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민법과 같은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입법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오늘날은 없다고 보고, 그럼 근대하고 현대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현대는 국회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뭐냐면 난장판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나라의 국회는 그나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들 못 가진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여기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제 각자 이제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 586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기득권자들이지 국민 서민 대중을 위한 정책을 펴는 사람 국회의원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다. 위험한 상태에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정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국힘은 처음부터 기득권자를 대변했고 그다음에 내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들끼리의 새로운 기득권을 대변하기 시작했다. 그럼 국민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두고서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옆으로 다 좀 많이 갔는데 결론적으로 그 법의 지배나 법률의 지배나 이런 것이 이제 근대에서 결국은 자본가들을 위하는 법이 뭐냐를 두고서 영국법에서는 관습법을 그거로 찾은 거고 대륙법계에서는 국회의 법을 그거로 찾았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예, 뭐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어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니까요. 사실은 황도수 교수님 말씀하신 법이라든지 법이 실제로 현실에서 작용하는 것은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도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법도 현대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뜻이 그 안에 반영이 제대로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건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 현대사는 재헌헌법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법이 국민의 숨결이 느껴지는 과정이 대단히 미약해서 우리의 법이다, 우리의 헌법이다, 우리의 법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또 그 법에 대한 이렇게 소중한
의미 부여도 못하고 있는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갈등 해결하면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수결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삶의 영역에서는 내용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최고의 합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게 법률이고 그게 헌법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하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헌법까지 포함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좀 가야 되겠죠. 네. 이제 법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그렇게 법적인 소외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나를 하더라도 회의는 뭐 공론장, 작은 공론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작은 공론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규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운영 규정을 성실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공유하면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 절차와 내용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훈련이 정말로 잘 안 돼 있어요. 그게 저는 우리가 헌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이라는 얘기를 저는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작은 영역에서 작은 규칙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운영 규정을 10분 동안 논의해가지고 만든 운영 규정과 제가 서부 경남 공공의료 공장 할 때 7개월에 걸쳐가지고 운영 규정을 만드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7개월 정도 충분히 논의해서 만든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종의 우리 내부의 질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 그런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질서를 형성하는 이런 과정과 훈련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에서 그런 운영 규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어떤 또 하나의 법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닐까, 살아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오늘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약속을 만들어가는, 또 운영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 스스로 좀 차분하게 만들어 가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8시 45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안 한 분들 간단하게 인사 시간을 갖고 황토수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원래 프로그램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인사 안 한 분들이 많은데요. 권영환 선생님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지금 장소가 그래서 지금 어디 오늘 부산이신가요? 한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내용도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라든지 정의라든지 오늘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준 소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운영 규정 하나 만들 때도 하나의 원칙을 만들고 그걸 지켜나가는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어도 또 나중에 하다 보면 그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효현 선생님 아까 인사 안 하셨는데 지금 계신 건가요? 이효현 선생님?
예. 그다음에 강지연 선생님. 예. 여기 산이라고 돼 있는 분은 누구세요? 이름이 산. 이혜주 선생님이신데요. 아, 이혜주 약간은 선생님. 이혜주 선생님 하셨는데 조금 나가신 거. 아, 여기 그래요? 이혜주 말씀을 하시기 조금 어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혁기 선생님. 민혁기 선생님 아까 인사 나누셨나요? 인사는 못 드렸습니다. 네, 근데 예. 예, 화면을 키기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가고요. 아, 예, 그냥 예, 말씀으로 하시죠. 예, 음성으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자치정책 팀장 맡고 있고요. 안 그래도 오늘도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을 약간 만나고 왔었어요. 그래서 마침 아파트 안에서 갈등 문제가 생기고 있었고,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과 이제 이 저번에 폭우 때문에 일부 이 세대가 이제 피해를 봤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사적 영역과 공공의 영역 안에서 아파트 관리 규정조차 지키지 않거나 혹은 이 안에서 충돌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아까 그 입주자 대표께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셨던 게 이제 계속 뇌리에 남아서 오늘 말씀도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또 좀 많이 배우면서 듣게 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국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풀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변호사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영역에서 아까 그냥 한탄 하듯이 채팅을 남겼는데 법은 좀 멀고 비싸게 느껴지고 또 이 당장 그 법 안에는 우리가 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적절하게 담겨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접 민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좀 많이 공감이 갔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얼굴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최미정 선생님. 최미정 선생님. 예. 인사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결이 잘 안 되나요? 김민정. 최미정 선생님이신데. 네, 말씀은 지금 조금 어려우시고. 네. 강명 선생님. 박정인. 네,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게 본인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시간도 그렇게 또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게 온라인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인사를 얼굴이라도 보지 않으면 서로 이게 참 관계를 또 전국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라서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성걸 선생님. 예, 김성걸 선생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오디오가 연결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김윤정 선생님도 오시고 박정인 선생님. 네, 박정인 선생님도 오셨고, 네, 김윤정 우리 위원장님도 오셨고요. 네, 조경미 선생님도 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네, 강명희 선생님, 네. 이렇게 지금 인사 안 하신 분들 가운데 인사 좀 하시고 싶은 분은 지금 말씀을 한 말씀 하시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계숙 선생님. 예, 이계숙 선생님. 지금 계신 데는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현재 9시 10분 전인데 거기는 몇 시예요? 저는 지금 서울인데요. 베트남은 지금 7시에 저녁 7시. 저녁 7시. 저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예.
치면은 2시간, 2시간 정도? 좀. 네네. 아, 베트남은 베트남시로 합니까? 네네. 아, 그 우리보다 훨씬 낫네요. 자, 그러면 황두수 교수님 말씀을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번 원래 포럼 안내를 하면서 오늘 모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교수님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어떤 분위기인지 좀 느낌이 좀 오셨을 것 같으니까요. 네. 좀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의 그 법치주의가 이제 아직도 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법치주의 법은 여기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돌아보면 그건 확실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자리에서 좌우 전후 하늘을 다 돌아보면은 다 누군가의 것이에요. 아파트 저 밭에 보이는 저 밖에 있는 나무라든지 또 다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 거의 것이라고요. 네 거 내 거를 나누고 그것이 내가 이제 저 집에서 뭐 전세를 살아도 되고 내가 저 집을 살 수도 있고 내 집을 팔 수도 있고 이거 변동하는 문제라고요. 또 국가가 필요하면 도로 만든다고 내 집 뺏어가기도 하고요. 내 거 네 거를 뺏어가는 이런 문제가 법인데 이 중요한 얘기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을 법은 굉장히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전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다 배우는 법은 그냥 용어 한두 개만 가르쳐요.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간신히 나오는 것 같고 계약이라는 용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엔 다 준법 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의 교육은 하나도 안 시키고서 사회생활하도록 내보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신데도 지금 뭐라고 쓰시냐면 법은 멀고 힘드네요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대한민국이 과연 뭐랄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저 정치인들이 저런 행태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 발만 동동 구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법학자로서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죠. 사회교육 지금 우리 제가 신학기가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첫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고교의 사회과목 고교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세요. 그 중에 심지어 여행지리도 들어가 있어요. 여행지리는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 세계사는요 과목으로 인정도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헌법이 어디서 왔냐면은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 거쳐서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유럽의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거쳐서 우리나라한테 왔다고요. 그러면 우린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세계사를 필수로 가르쳐야 돼요. 한국사는 중학교 때 필수고 고등학교쯤 되면은 세계사는 필수로 가르쳐야 돼. 특히 유럽사를 필수로 가르쳐야 되는데 유럽사는 세계사라는 과목에 그것도 이제 요즘엔 어떻게 되냐면 동아시아 역사, 저 서아시아 역사, 그 다음에 유럽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사의 4분의 1 파트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비극입니다. 비극이고요. 그러면은 뭘 배우라는 얘기예요? 뭘 배우라는 얘기고. 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 갈등 문제를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민주화되고 내가 주권자로서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정정당당하게 내 것을 주장할 건 주장하고 때로는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는 이런 어떤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이 법인데 법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했으니까 무조건 지켜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현행의 법은. 그런데 이제 이상한 법 개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뭐랄까 기성세대들은 스스로 반성하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걸 과연 또 물려줘야 되는가. 법을 계속 멀리하면서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법 개념이 뭔지를 뒤져서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한번 그걸 깨달아서 좀 얘기해야 되는 건지에 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저 그 고민 때문에 학교 온 지 15년 됐고요. 그래서 간신히 엉뚱한 책을 하나 쓴 거예요. 아까 그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죽 답답하면 책 제목 자체가 건방지게 이거예요. 법을 왜 지켜요? 법을 왜 지켜? 준법 정신 이제 그만 떠들어라.
나쁜 자식들아 이런 뜻입니다. 여기 뭐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얘기예요. 제발 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법이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한번 글을 쓴 거고요. 아무튼 그 여기 우리 갈등 문제를 특히 이제 우리 중심 주제로서 이제 연구하시는 우리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다가 법이 그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라도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다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건데 어쨌든 핵심적인 말씀은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얼마 전에 책을 쓰셨어요. 법은 왜 지켜라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그냥 다른 책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로 이렇게 아주 또 현실에서 또 변호사를 쭉 하시면서 또 경험한 내용들도 있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책을 쓴 것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네요. 네, 우리 김윤정 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하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춘천에 있는 김윤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온라인 공론포럼 한 번도 안 빠지려고 애를 쓰다 오늘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사실 핵심적인 결론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 물론 더 좋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론장을 진행하고도 사실은 저희가 뭐 법이라고 하는 큰 틀의 기본적인 질서도 있지만 이제 공론장을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이렇게 다 담아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공론장을 진행하고도 늘 여전히 남는 숙제가 이것을 강제하지 못하는 규정이나 약속 같은 것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 사실은 그게 공론장의 실효나 효력성 그리고 심지어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공론장을 진행하고도 이게 시정이 바뀌면서 다시 그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시민의 경험으로 남겨야 되는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라던가 또 뭐 이런 좀 부족했지만 그런 절차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공론장을 하고 난 후에 평가도 되어야 하지만 하기 이전에 대한 그 합의의 과정들이 이제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법하고 연결되어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아니면은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론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로 도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후반부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자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정치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이것을 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족적인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인치현 회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네. 네. 그래요. 뭐 하여간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오늘 황도수 교수님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 공론장을 만들고 또 공론장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은 우리한테 또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법을 꼭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게 현재 있는 법이든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법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김경숙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이달에
춘천에 기본교육 네. 있고 그다음에 당진에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12월 1일, 2일 지금 심화교육 우리가 기본교육 다 마치고 심화교육을 지금 서울 혁신파크의 상상의 숲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려드려야지 일정도 조율하시고 그거는 이제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일, 2일은 이제 그 심화교육 워크숍 교육 과정이고 3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서울 오셔서 3일까지 계셔서 12월 3일 날 북한산 등산도 좀 하시고 요 안내 좀 드리려고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8군데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그 공론장 설계와 갈등 조정 관련된 프로그램을 쭉 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원식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서울에서 지난달 말에 한 50여 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이틀 동안 같이 이제 공부를 한 거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쭉 이번 달에는 당진하고 그다음에 춘천 그다음에 순천에서 세 군데에서 이번 달에 이제 주말에 금토 이렇게 진행을 하고 9월 달에 또 10월 달에는 또 다른 지역이 또 있어요. 대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가 이제 12월 초에 전체가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공부한 분들이. 그럼 뭐 수백 명 되겠지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서로 친목도 다지고 또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실습도 하고 이런 시간을 12월 초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 원래 포럼은요, 색깔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철학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종교 철학자가 동양 철학을 하신 조성택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조성택 교수님, 동양 철학을 하시고 특히 그 중에 불교 철학을 하셨어요. 이분이 원효의 화생 사상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으시고 저도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법치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동시에 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피가 흐르는 인간인 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면서 또 문제도 풀어갈 것인지 라고 하는 내용을 화쟁 사상과 갈등 전환의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달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10월 1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10월 시작하자마자 공부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오늘 같이 공부한 분들 꼭 다음에도 참여하셔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딱 2시간이 됐는데요. 김원식 교수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까 다 못하셨는데. 예, 없습니다. 예. 또 알림이나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고요. 네. 없습니까? 없으면 오늘 강의한 내용은 정리를 잘 해가지고 공론장과 K민주주의 그 동영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 파일은 교수님 여기 올려주셨는데 우리 단톡방에도 파일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한테 갈등 해결과 그 법치주의에 대해서 강의 말씀을 해주신 더더구나 또 지금 출타 중이신데 지역에서 호텔방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주신 황도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추석 명절. 예, 또 여러분들 추석 명절이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추석 명절 잘 세시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하여간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남해안에 계신 경남하고 전남 쪽에 계신 분들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세시고요. 또 반가운 얼굴로 반가운 마음으로 다음 달 10월 1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